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음을 고백하리라. 혹여 내가 실수했을 때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하리라. 그리고 아이의 가슴 속 빈자리를 사랑으로 꼭꼭 채워주리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오래오래 소곤소곤 얘기하리라. 그가 좋아하는 별에 대해, 하늘에 대해, 길가의 부지런한 개미와 늦은 밤 빛을 내는 반딧불이에 대해서도, 아이의 마음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나는 기꺼이 함께 이야기하리라.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간을 더 길게 가지리라. 온 우주의 사랑을 그 작은 마음에 꼭꼭 심어주리라. 예쁜 시골 오솔길을 손잡고 걸으며 아침 인사로 심장의 떨림이 느껴질 만큼 아이를 안아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편이다. 그 말을 아이가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해주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용감하게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지는 것도 서툰 것도 모두 내 이야기 속에 소중히 자리 잡을 거야. 늦은 밤 아이가 기가하면 수고했어 하고 등을 토닥이며 말보다 행동으로 응원하는 부모가 되리라. 내가 먼저 일찍 일어나고 내가 먼저 책을 읽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많이 웃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습을 아이에게 먼저 보여주리라.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말보다 행동으로 더 조용히 보여주며 아이의 삶에 햇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임작가입니다. 요즘 방송마다 나오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가 온유하고 남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행복한 어른으로 키우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무엇을 더 해주고 싶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 자존감 혹은 자아존중감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힘입니다. 예전에 내가학이 말하는 자존감에 대해 쓴 책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생각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신경회로를
활짝 열고 새로운 길을 자꾸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 그 신경회로를 막고 뇌의 건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단지 생각일 뿐인데 말이죠.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EBS의 내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다큐를 했었거든요. 지금 방송에서 보이는 아이의 사생활은 어린아이들의 러브스토리를 중심으로 하지만 다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건네는 우리의 말, 표정, 태도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신경회로를 만들고 자존감을 쌓는 벽돌이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너무 신기하죠.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부모와 아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는 직업을 가졌었거든요. 부모님이 말하는 내 아이와 현장에서 본 아이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같을 때도 많지만요. 굉장히 온유한 부모님들의 아이는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의 성향이 대체로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가끔 계셨거든요. 아이를 기간에 데리고 오실 때 어머님들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하고 잘할 겁니다. 또는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지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등등등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90%는. 그러면 저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며칠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하죠. 며칠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얌전하지만 부모님이 자리를 뜨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지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를 억누르고 진압하는 부모님이 지금 내 눈앞에 없으니 나는 자유다 라는 아이의 심리가 깔려 있겠죠. 굉장히 어린 5살, 6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말할 것도 없겠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신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가 어려워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유아학과를 졸업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집 현관 안의 생활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말은 다 좋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평가하는 말 또는 아이가 하는 말. 그러나 아이의 진짜 마음은 현관 안의 공기 속에서 자랍니다. 그 현관 안의 생활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아이의 눈빛, 아이의 매무새, 아이의 걸음걸이 등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신뢰받고 존중받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별은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를 겪어봐야 되고 그 아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교사들은 그 아이에 맞춰서 아이를 배려하면서 케어하는 거죠. 어린이집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집에서 어떤 시선과 말과 감정 속에서 살아왔는지가 아이의 순간순간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다 성장했고 둘째는 자기 길을 향해서 서 있는 이주음입니다. 큰아이는 독립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곤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였을까? 아이가 힘들 때 주저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관계였을까? 그 답을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상처와 병은 결국은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는 것. 말이 남기는 흉터가 지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에게 말을 잘하자. 말로 흉터를 남기지 말자.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자. 우리가 아이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 온 마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관 안에 나와 내 아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오늘도 아이의 마음에 사랑을 꼭꼭 심어주는 하루가 되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상 인생을 스케치하는 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